네, 안녕하세요. 저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앞으로 2세션 더해서 총 4세션이 미디어 쪽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상암에서 미디어 데이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 뵐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바로 전 시간에 홍대현 매니저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방송국이나 혹은 이제 뭐 케이블 TV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미디어 쪽에서 컨텐츠를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달라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흔히 저희가 CMS 혹은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DEM, MEM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 혹은 이제 미디어 애셋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스템을 잡는데 되게 이제 국내는 CMS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파일이나 스트림을 입수받을 수 있을까? 전 시간에 홍대현 매니저가 얘기했지만 SDBI 같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파일 스트림을 입수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도 있겠고 현재 있는 방법들을 고도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미디어 파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혹은 유연하게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미디어 파일이 들어오면 자동화된 렌디션 생성은 돼야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시간을 봐서 시간이 되면 이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혹시 밑에서 람다 세션 들으신 분 계세요? 많아요. 네. 사실 이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모를 람다 세션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목록 검색,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클, 배포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로 가는 거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방송 컨텐츠들 그리고 이제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WS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WS 내에서 자산 관리 시스템,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관리, 뭐 미디어 파일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이제 AWS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EBS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VM에 붙여서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죠. 최근에는 이제 500MB per second까지 I/O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EBS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미디어 워크로드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FS는 쉐어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NFS 버전 4 기반으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 만큼만 드리는 서비스예요. 아직 서울 리전에는 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 미디어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지속적으로 본사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게 서울 리전에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S3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대개 이제 이런 하이어라키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건 비단 미디어 고객뿐이 아니죠. 그런데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자체가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스토리지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기존에 사용하시는 HSM을 따로 구성하신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가격이 다릅니다. 아마존 S3와 아마존 S3 Infrequent Access 사이에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고 다시 그게 글레이시어라는 콜드 스토리지로 가면 더 이제 싸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저걸 어떻게 자동화하느냐인데 콘솔에서 굉장히 쉽게 저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4K 원본 파일이 떨어졌어요. 4K 원본 파일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트랜스코딩을 하실 겁니다. 실제 배포용으로 트랜스코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원본 파일을 보관은 해야 되는데 많이 쓰지는 않죠. 이미 다 배포용으로 트랜스코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자동으로 이를테면 3일이 지나면 infrequent access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싸지겠죠. 3일은 좀 너무했고요. 보름으로 하죠. 보름 지나서 infrequent access로 내려가고 한 달이 지나면 글레이셔로 내리는 거죠. 그 데이터는 굉장히 싸게 역시 11.9의 듀러빌리티로 보관은 하지만 가격은 훨씬 이제 싸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하이어라키컬을 클릭 몇 번 그리고 값 몇 번 설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S3는 자동화된 라이프 사이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웹 서비스 기능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직접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요소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카탈로그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컬 구조가 돼 있는 스토리지도 있고 프록시 파일이나 트랜스코드 프로세싱을 하는 미디어 프로세싱 엔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포트, 익스포트 데이터를 인젝션하고 밖으로 보내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서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S3나 글레이셔를 통해서 저희가 계층화된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시큐리티나 라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면 AWS가 가지고 있는 IAM이 있고 그 다음에 커그니터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시큐리티를 활용한 이를테면 뭐 OTT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모바일로 댐 자원을 관리를 하신다면 이제 그런 인증을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 카탈로그 매니지먼트 쪽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저기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의 자리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카산드라를 많이 쓰죠. 카산드라를 많이 쓰는데 AWS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모DB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준하는 매니지드 형태의 노스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이나모DB는 아무리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도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의 리스판스 타임을 보여주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다이나모DB가 지원하는 방법은 뭐 키 밸류 스토어 혹은 이제 도큐멘트 타입의 노스QL 데이터베이스가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 미디어의 하나의 이제 목록이 되겠죠. 이 미디어에 대한 설명, 드라마에 대한 설명, 그걸 도큐멘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다이나모DB에 인서트 하시는 게 가능한 거죠. 인서트를 하시고 거기에 뒤에서 나올 서치 엔진을 붙이시면 뭐 댐이든 아니면 고객 상대의 서비스든 빠르게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미디어 프로세싱은 기존에 이제 그 AWS가 가지고 있는 일라스틱 트랜스코더 ETS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ETS 서비스가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엘리멘털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죠. AWS 컴퍼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털의 미디어 프로세싱을 AWS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한 엘리멘털 클라우드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엘리멘털의 글로벌 세일즈 총괄 댄 마셜이 바로 이어서 이제 엘리멘털 세션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세션에서 엘리멘털의 기능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미디어 프로세싱, DRM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혹은 이제 패키징에 대한 부분, 패키징을 할 때 DRM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엘리멘털과 혹은 이제 여타 다른 뭐 그 오픈 DR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아까 람다 시간도 있었는데 람다나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오전에 키노트 하실 때 SBS에서도 API 게이트웨이를 쓰고 싶다.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라스틱 서치라는 거는 뭐 오픈 소스 그룹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서치 엔진입니다. 흔히 우리가 엘크 스택이라고 하죠. 일라스틱 서치, 로그 스탯이, 키바나 이렇게 해서 로그를 쭉 받아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까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근데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는 그 일라스틱 서치를 AWS가 매니지드 하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만들고 그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일라스틱 서치하고 연결을 하시면 자동으로 인덱싱이 완료되고 서치를 자연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DB를 쓰실 때보다 훨씬 편해지시는 거죠. 다이나모DB로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서치 엔진을 통해서 인덱싱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주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은 다이렉트 커넥트로 직접 AWS 데이터 센터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다이렉트 커넥트 세션도 따로 있었지만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려요. 데이터 센터 위치를 AWS가 알려드리진 않지만 유일하게 알려드리는 위치가 다이렉트 커넥트의 로케이션이에요. 저희가 가산의 킹스의 로케이션이 있죠. 그럼 거기로 원지나 텐지에 링크를 연결하셔서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30페타다. 뭐 이러면 데이터를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마이클 레이빌이 월드와이드 어나운스를 하신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노우볼이 연내로 전체 리전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스노우볼은 80테라바이트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AWS에 요청을 하시면 UPS가 이틀 내로 기계를 배달해드리고 그거를 텐지 어댑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개를 쓰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UPS를 통해서 쉬핑을 해주면 AWS 데이터 S3로 업로드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아카이브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데모에서도 좀 람다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본 내용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왼쪽 위에서 인제스트가 되고 있죠. 인제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돼요. 스노우볼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파트 API로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페라 같은 그런 가속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떨어지면 하나의 미디어가 떨어지면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S3라는 스토리지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 그림에서는 아마존 SNS 토픽을 만들고 있어요.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예요. 저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적어서 SNS 토픽을 만들죠. 그럼 그 SNS 토픽을 듣고 있던 이건 펍섭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SNS로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하면 그 메시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가 메시지를 가져가서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SQS, 심플 큐 서비스에 그 이제 작업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 미디어 하나 떨어졌다, 미디어 하나 떨어졌다. 그럼 위쪽 라인으로 쭉 가시면 프로세싱이 일어납니다. 미디어 프로세싱. 아까 뭐 엘리멘털의 미디어 프로세싱이 파스 형태로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RESTful API를 통해서 엘리멘털의 트랜스코딩 펑션을 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디어 스트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축이 하나가 있고 아래축은 메타데이터 아래축이 사실은 이제 그 렌디션 워커네요. 위쪽이 메타데이터 워커네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위쪽에선 메타데이터가 끄집어내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미디어 스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디어 스트림이 만들어지면 걔는 다시 S3로 떨어지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가 가지고 있는 CDN 서비스죠.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S3를 그냥 오리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HLS 형태의 VOD 스트림, RTMP 형태의 VOD 스트림 혹은 HLS 형태의 라이브 스트림은 좀 별도로 하죠. 이건 지금 VOD 플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프론트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S3가 떨어지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유저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오른쪽 위에서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일라스틱 빈스톡은 웹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죠. 저걸로 뭐 일테면 PHP로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뚝 코드를 떨구면 밑에 있는 인프라는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토 스케일링과 뭐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처리가 되죠. 그러면 그 웹 서비스를 통해서 다이나모DB, 아까 이제 그 메타데이터가 들어간 다이나모DB와 클라우드 서치라고 되어 있지만 일라스티 서치도 쓸 수 있어요. 일라스티 서치를 통해서 인덱싱 돼 있는 그 카탈로그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의 댐입니다. 현재 그 AWS 서울 이전에 람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이전에서 구축을 하신다면 이런 구조로 오토 스케일링을 가능하면서 가시는데 지금은 람다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떨어지는 이벤트에 대해서 람다가 반응하고 엘리멘털이나 일라스틱 트랜스코더나 그 외 기타 트랜스코딩. 사실 이제 저희가 파트너들도 또 여럿 있어요. 엘리멘털도 비싸다. 그러면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트랜스코딩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EC2 위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소니 MCS, 소니 DADC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전체 그 자산 관리를 하는데 소니 MCS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3가 핵심이고요. 미디어에서는 항상 S3가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모든 걸 API로 만들었죠. 마이크로 서비스 기준입니다. 그렇죠? 데모를 간단하게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람다라는 펑션을 사용을 한 거예요. 람다라는 펑션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이클립스라는 툴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돌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시간에 이미 다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람다 코드가 올라와 있어요. 람다 코드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디어 인풋이라는 S3 버킷의 데이터가 떨어지면 생기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시간에 이제 제가 돌렸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네 미디어 소스를 뭐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아까 보신 MLB 동영상이고요. 이거 2개만 하죠. 2개를 이를테면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버킷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미디어 인풋으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하면 그 미디어 파일들이 이제 그 카피가 되고요. 지금 이제 카피되고 있는데요. S3의 한 버킷에서 다른 버킷으로 카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피가 끝나면 네, 하나 올라왔고 2개 올라왔네요. 카피가 끝나면 람다 펑션을 한번 보면 리프레시를 좀 해보면 네, 지금도 사실 돌았어요. 뭐 도른 걸 확실히 보면 현재 시각이 15시 57분이니까 네, 그러네요. 15시 57분에 지금 돌았죠. 그래서 지금 이건 수행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시간은 얼마 걸렸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일라스틱 트랜스코더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코더고 위에 2개 지금 프로세싱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플로우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트랜스코더가 저 2개의 떨어진 파일들, 하나는 MP4고 하나는 AVI네요. 그 2개의 떨어진 파일들을 지금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상태가 바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네, 끝났네요. 하나 끝났고 MLB 끝났고 네, 위에 건 하나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바라보고 있는 요 클라우드 프론트가 바라보고 있는 오리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을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오리진 패스고 미디어 아웃풋이죠.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생성할 때 제가 이제 다른 이름을 줬어요. 그 얼터네이트 이름으로 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겠죠? 네, 끝났네요. 그러면 사파리로 가서 HLS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HTML5에서는 사파리만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하고 이를테면 플레이어 SM 이렇게 들어가면 방금 전에 그 트랜스코딩 된 게 400K, 600K, 1000K, 2000K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하면 이제 HLS 스트리밍이 뭐 간단하게 그 웹상에서 구현이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네요. 그러면 좀 낮은 걸로 해보면 넘어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에이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거는 SM 엔터테인먼트의 Everything이라는 앱입니다. Everything이라는 앱이고 노래방 앱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면 녹음도 됩니다. 녹음도 되고 가끔 이게 지금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인데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베스킨 라빈스 아가씨가 에일리하고 같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뒤를 보시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요거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에브리싱이라는 그 제품이 괜찮으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파일이 입수가 되면 람다가 돌고 트랜스코딩이 돼서 S3로 떨어지면 바로 배포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S3 자체가 웹 서비스가 이미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버 없이 전체 이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서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서버 없이도 이런 구성을 직접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사실 뭐 내용이 있는데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AWS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있어요. 키네시스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스트림을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보여줄 게임입니다. 네, 판듀 여러분들의 매력을 전부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SM 엔터테인먼트한테 저 동영상을 받을 때 잘 홍보하기로 다짐을 하고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키네시스라는 스트림을 받는 서비스, EMR처럼 매니지드 하둡, S3, 레드시프트 같은 DW 솔루션들을 실제로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키네시스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OTT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OTT로부터 플레이어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용자가 10만 명이다. 그럼 그 10만 명이 이를테면 뭐 5초에 한 번씩 자기 헬스 책을 보내는 거죠. 난 지금 여기 로그인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할 일 많잖아요. 2개 이상의 멀티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면 하나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려면 그 핫빗을 계속 받는 거죠. 그 받는 스트림을 키네시스로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똑같은 유저가 다른 쪽에서 또 들어왔어요. 엔드 유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람다가 도는 겁니다. 얘는 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장 간단한 적용 예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로부터 저런 데이터를 계속 이제 받으면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DRM하고도 연동할 수가 있겠죠. 엘리멘털 같은 경우는 뭐 DRM 패키징이나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와이드바인이나 많이 쓰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 DRM 솔루션들이나 플레이레디죠. 플레이레디나 애플 쪽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엘리멘털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각각의 솔루션별로 DRM DB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EC2 위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키네시스로 들어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 DRM 시스템과 연동하시는 그런 이제 구조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조금 더 가시면 저렇게 이제 유저가 그 플레이를 실제로 하는데 유저의 여러 가지 플레이 패턴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다가 잘라요. 그죠? 그 스탑할 수도 있고, 어떤 동영상 훑어봐요.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가다가 특정 연예인이 나올 때 딱 멈추고 천천히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고 레드시프트나 이런 DW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이어가실 수도 있겠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시면 이제 머신러닝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 머신러닝은 일테면 yes or no, 이 사람이 이걸 할 거야 안 할 거야에 대한 판단, 혹은 다지선다. 이게 뭐 1, 2, 3, 4, 5에 뭐 어느 군에 속할까? 왜냐하면 추천 엔진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고객을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 어떤 군에 속할까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 ML이 그 지원하는 모델 중에 마지막 모델은 회귀 분석입니다. 그 회귀 분석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예측하는 거죠. 방법이 있는데 뭐 저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넷플릭스는 그렇게 안 하죠. 자기들이 오픈소스,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ML 라이브러리들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리얼타임 혹은 리얼타임 혹은 배치 형태로 여러 레이어를 나눠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딱 들어가시면 처음 보는 화면과 내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난 다음 서치를 몇 번 하고 난 다음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거기에 람다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레이, 포즈, 리줌, 여러 디바이스 지원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을 DRM 없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이 될 거고, 사실 여기 있는 아키텍처는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모 고객에서 POC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ETL 툴들을 통해서 여러 로그들을 모아서 아마 EMR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거기에 머신러닝 모델링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추천을 하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 굉장히 적극적인 추천 시스템이죠. 뭐 별풍선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나 어떤 그 DW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추천 시스템이 아니고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실제로 패턴을 읽어내는, 머신러닝을 통한 추천과 그렇지 않은 추천의 차이는 사람이 예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머신러닝은 사람이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항상 선입견을 갖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POC를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인풋을 받았어요. 소셜로부터도 저런 데이터를 받고 뭐 여러 데이터들을 받아서 단어들의 감정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가 나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오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죠. 근데 이 POC의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전체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기간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 인프라에 든 비용이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빠르게 해보실 수 있다. 오늘 계속 모든 세션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AWS의 장점은 빠르게 실패하고 실패의 비용을 낮추자.
100번 실패하다 보면 한 번은 성공하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예전에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85%의 스타트업은 페일을 한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드는 85%의 새로운 서비스도 다 페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페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하고 페일을 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비용을 낮춘 채로 페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머신러닝 적용하고 물론 이제 사람 값은 좀 별도겠지만 인프라에 들어간 비용은 굉장히 싸다는 거죠.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GPU 인스턴스 잔뜩 달린 뭐 이런 그 하드웨어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모델링 반복하시고 한 달 정도 쓰다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끄시면 되는 거죠. 그게 AWS가 가진 빅데이터의 장점일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막 지금 여러 가지 아키텍처도 나왔고 어떤 건 굉장히 쉽게 구현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머신러닝 같은 건 굉장히 먼 얘기일 것도 같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건 AWS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을 어떻게 AWS 입장에서도 진행을 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매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구축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 절충안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죠. 혹은 이제 파트너들을 직접 쓰시잖아요. 그죠? 파트너들을 가지고 쓰시는데 AWS의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매 쪽으로 가면 저희의 테크니컬 파트너들이 있어요. 테크니컬 파트너들은 AW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드는 파트너들입니다. 마치 엘리멘털처럼. 그런 파트너들이 있는 반면에 컨설팅 파트너들이 있어요. 컨설팅 파트너들은 컨설팅과 일테면 SI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파트너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쪽에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잘 아시는 파트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나왔던 SDVI 제 노트북에도 붙어 있는데 엘리멘털도 있고 뭐 이런 어도비 같은 이제 이런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들의 기술과 혹은 이제 저희가 가진 혹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파트너들을 AWS를 이네이블해서 AWS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엘리멘털 세션 10분 후에 이어지거든요. 엘리멘털 세션 한번 들어보시고요. 거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든 세션에서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기다리고 있고요. 저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꼭 피드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